네, 안녕하세요. 와니워니의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일기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광고의 강자, 실적과 배당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 제일기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차트 분석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종목이라든지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남겨놓으시면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동진 세미캠 요청 온 거 그리고 이제 그 스타님이 또 요청해주신 부분들은 제가 주말 내에 작업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제일계획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4분기와 2분기가 또 제일기획 그 광고에는 좀 성수기다라고 좀 그 부를 시기입니다. 이제 3분기를 지나서 이제 4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가 좀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이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10월 20일 날 나올 것으로 좀 일단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컨센을 상회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합인데 상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증권가의 또 일부 증권가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더 잘 나오게 됐을 때 또 주가의 추가적인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광고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비용에 대한 효율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좀 가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사실 대면이던 게 비대면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고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 때 디지털화를 먼저 해서 이제 다른 뭐 덴티움이나 디오 같은 종목군들의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게 나올 때 오스템은 견조하게 지켜줬습니다라고 제가 기업 분석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일기획 역시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커머스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에 특화된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실적들을 좀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고요. 사실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캡티브에 대한 그런 매출이 많죠. 이게 뭐 계열사 아니면은 이제 뭐 내부 고객 같은 그런 뜻인데 결국에는 제일기획 같은 경우 사실 삼성그룹에 대한 마케팅을 좀 주요 고객사들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가 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견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대형 광고주들의 마케팅 재기에 따른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기획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래를 하던 곳들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인데 이제 분사를 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데 요거는 그러면 광고할 일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맡기겠죠.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쪽에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매출이 다시 안 하다가 다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실 때 좀 편할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하겠고요. 뭐 암정적인 캡티브 관련된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 좀 드리긴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업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뭐 가끔씩은 이제 뭐 불공정 거래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업황에도 이런 이익과 성장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케팅 디지털화로 인해서 실적 회복 구간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 자체도 2분기 때 이제 쪼그라들던 게 3분기 때부터 좀 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기획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이제 말씀드릴 때 제가 좀 얘기 드렸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2분기에서 3분기 넘어올 때 이제 마케팅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오히려 실적이 18% 이상 상승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획도 역시나 2분기 때까지 좀 시장이 쪼그라들다가 3분기에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뒷장에서 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 그리고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좀 보유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마케팅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단순 마케팅에서 이제 전사적인 그런 부분들로 좀 확대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요 영업지 유럽에 대한 역성장이 좀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과 북미 시장이 다시 그 부분이 좀 원래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쌤쌤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시 유럽 지역에 대해서 뭐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광고가 다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혹은 아까 말씀드린 뭐 비캡티브 관련된 그런 광고들이 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이런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광고비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7월 기준으로 TV 같은 경우는 6월 대비해서 이제 광고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광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광고주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왜냐면은 뭐 수주를 많이 받아서 광고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도 역시나 4월에서 6월 그 기간 동안보다는 7월에 더 좋아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8월, 9월 넘어오면서 사실은 사회적 거래 두기도 이제 완화가 됐고 사람들이 과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고 안 하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풀리면서 또 장기화가 되면서 풀리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또 많이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광고 시장이 좀 회복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제일기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내년에 일단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시장 컨센이나 이런 것들 업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실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주가가 엄청나게 좋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안 좋지만 좋아질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가가 뭔가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거나 뭐 예를 들면 엄청나게 뭐 매출 비중에 뭐 30% 50% 되는 그런 수주를 한 번에 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정말 바이오랑 정말 1도 상관없었던 그런 기업이 갑자기 바이오 산업 한다라고 그런 기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경영권 분쟁이 있다거나 뭐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주가가 이제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일단 내년까지도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거는 업황도 4분기 성수기고 또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 완화 기조가 좀 나타날 겁니다. 코로나 때 워낙 실적이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여기서 좋아지기 시작하면 계속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구조적인 비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좀 광고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줄게 될 거고 또 이제 이런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면은 좀 출장도 많이 다녀야 돼요. 이제 영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교육비도 절감이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고정비 부분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순 광고 대행 부분에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로 당연히 캐파가 커지면 당연히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냥 요리를 뭐 라면만 만들어주세요 하면 라면만 만들어줬어요. 그것만 계속 대행해서 하다가 그게 아니라 갑자기 파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파티를 하고 싶은데 뭐 라면도 있었으면 좋겠고 피자도 있었으면 좋겠고 치킨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로 가게 됐을 때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휘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에 대한 매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가장 첫 번째로 찍었던 게 찬바람이 솔솔 불면은 배당주 봐야 된다 였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수익들도 조금 악화가 됐고
그런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성향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거기에서도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실적도 회복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3.9% 배당에 대한 이런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 갖고 있다. 그러면은 배당이라는 거는 주주 환원 정책 중 하나잖아요.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거나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당을 준다거나, 이게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인데, 이렇게 시장이 좀 좋지 않거나 할 때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게 됐을 때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굳건해집니다. 굳건해지기 때문에 주가의 방어를 하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배당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배당 보고 안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주가는 안 파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반기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좀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매출 같은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거 봤을 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고물 제작하는데 좀 많이 되고 있고, 또 종속회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영업수익이 많이 발생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내용들 조금 읽어보시면 좋고, 뭐 주요 계약이 어떻게 있고,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쭉 한 3분 정도만 읽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재무제표로 봤을 때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수익 같은 경우는 줄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영업 수익이 줄었는데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더 늘었다라는 거는 뭐 판관비가 일단 많이 줄었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고정비용 부분을 굉장히 효율화를 잘 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항상 이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되고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바닥권에 내려왔다가 지금 또 굉장히 또 견조하게 주가가 계속 상승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고 3월에 바닥을 찍은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좀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이평선들을 뚫고 지금 이제 20선 위에까지 20월선까지 좀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월말까지 좀 주가가 이렇게 요 윗라인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윗꼬리 부분인데 이 윗라인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볼반 하단까지 갔다가 지금 중앙 라인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견조하게 자리만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 노리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일단은 상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차트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에요. 이 박스 라인으로 딱 그어보면은 이 라인대를 좀 이탈했을 때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 이 라인을 좀 뚫고 올라갔을 때 주가의 상방이 나왔고, 요 라인 뚫고 내려갔을 때 주가의 하방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드디어 다시 뽑아서 올라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 라인들, 중요한 라인들을 돌파를 할 때 이제 장대 양봉을 바탕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와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봉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전히 5주선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지금 이제 10주선을 봤을 때 10주선도 한 주 더 지나가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치솟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예요. 20주선 한번 보겠습니다. 20주선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일이 없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평균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가파른 게 당연히 여기 가파를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파를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파를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주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0주선 같은 경우에도
이 주선이기 때문에 단기 주선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요 부분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있겠지만 요 라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돼서 이렇게 올라타게 됐을 때 요 라인까지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엔 옆으로 기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배열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주수로 봤을 때는 뭐 4주라든지 6주라든지 이런 정도의 봉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좀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의 지금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중요한 게 요 120주선은 확실히 올라타가지고 위로 이렇게 딱 마감해서 요 윗라인까지 올라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000원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어요. 24,000원까지만 올라가 주면 24,000원 부분이 코로나19 터지기 전이에요. 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까지 올라타주게 됐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요 부분에서 당연히 한 번쯤은 물량에 대한 소화가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전고점까지 한번 주가를 상방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이 한 35에서 40%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24,000원 라인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올라타가지고 그 위로 더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여기서 좀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돌파 시도하고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돌파 시작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단기 평선들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정배열 흐름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21선만 안 깨면 나 계속 들고 가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현재가에서 5일 이평선 사이까지 매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접근을 하셔도 돼요. 근데 21선까지 너무 얕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차라리 11선까지 분할 매수를 해주고 요 아랫라인까지 이제 하방 열어놓고 여기 손절 라인으로 자꾸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올라탔을 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요 박스권 안에 들어왔을 때 아예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고 요 아랫라인을 요 매물대 상단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좀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뭔가 딱 급락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20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너무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이런 일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번 눌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 아래까지는 내려오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든 아니면은 차라리 24,000원을 뚫고 올라갈 때 접근을 해보시던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으로 일단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요 라인에서 일단 좀 만약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 22,000원 라인부터 21,750원 라인 안에서 주가가 놀다가 다시 올라가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요 라인까지 떨어지면은 단기적으로 21,000원까지 분봉으로 봤을 때는 좀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단기 봉으로 봤을 때는 5분 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주가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 60분 봉에서 잡은 이 가격 라인에서 잘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재기획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매일 일단은 차트 분석 해드릴 거예요. 근데 나 이런 차트 분석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와 관련돼서도 좀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테니까 많이 요청을 해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밤 11시가 넘어도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정보군들 또 요청하신 부분들 제가 고민 많이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니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성투하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